안녕하세요. 제가 어색한 것 같아요. 어느덧 도쿄 생활이 300일을 조금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 룸투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도쿄의 아층이 엄청 비싸요. 보통 7만엔에서 신축이면 10만엔대까지도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무려 4만엔대입니다. 4만엔. 물론 다른 집들보다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타협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최대한 리얼하고 좀 현실적이게 담아봤습니다. 과연 이랬던 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여기가 로비입니다. 이제 당연히 무인 택배함 같은 건 없고 이쪽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쪽 문으로 들어가는 느낌. 자, 저희 맨션은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. 이게 첫 번째 단점입니다.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이나 복도 폭이 굉장히 좁다. 오토락이 없어서 열쇠로 문을 열어야 된다. 오토락이 없기 때문에 열쇠는 보통 들어오면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. 들어오자마자 여기 불을 켤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들어오자마자 향이 좀 좋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방향제 여기 구비해뒀습니다. 잠그고 이제 여기가 신발장입니다. 일단 저희 집의 가장 큰 단점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없습니다. 좁은 신발장이랑 옆에도 신발장이 있는데 보여드려도 되나? 여기가 좀 보여드리기 민망한데 이렇게 좀 가득 차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키친입니다. 굉장히 좁죠? 이제 설거지도 좀 간신히 하는 느낌으로 그 정도 크기의 공간입니다. 여기는 이제 가스는 아니고 인덕션도 이제 1구여가지고 여기서 좀 아기자기하게 차려 먹고 있습니다. 요즘 이제 밤에 끝나는 일이 많아가지고 요즘 이렇게 사 먹는 일도 좀 많이 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위에 수납 공간이랑 아래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. 그 양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가득. 이게 집이 싸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타협을 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. 아래도 이제 뭐 바퀴벌레약이나 뭐 여분 화장품이랑 청소 도구 같은 거. 요거는 이제 밥솥 아마존에서 3,000엔인가 해서 엄청 싸게 샀던 친구예요. 혹시 뭐 3월 정도에 오시는 분 있으면은 밥솥 저거 불려나는 의향이 있습니다. 여기가 또 키친 바로 오른쪽이 옷장인데 여기도 옷장이 이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. 이것도 좀 민망한데 거의 이렇게 우겨넣은 느낌이어가지고 살짝 이런 좀 많이 우겨넣습니다. 이렇게 바지랑 이렇게 좀 많이 우겨놨습니다. 이 부분도 또 타협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. 이쪽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좀 가장 좀 보여드리기 무서워요. 이 집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수납 공간이랑 화장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화장실 저희는 욕실이랑 이제 변기랑 같이 있는 구조고 이제 화장실이 되게 좁죠. 그래서 저희 집은 당연히 비데가 아닙니다. 비데도 아니고 네 처음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다이소에서 사고 이런 칫솔 붙이는 것도 니토리 같은 데서 사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도 없었어요. 이런 것도 없어서 하나 사가지고 화장실 청소용품이랑 이제 뭐 세면도구 같은 거 구비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화장실을 빨리 끝내고 있습니다. 그냥 기분 내고 싶은 날 여기서 샘플 하나씩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. 하고 이제 얘를 열면은 이제 이렇게 방이 나옵니다. 방은 이제 이런 느낌.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전자레인지랑 냉장고가 있어요. 그 위에는 좀 정리를 못했는데 원래도 그냥 이렇게 지냅니다.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. 이거는 이제 최근에 도시락 만들 때 산 건데 이렇게 아래 까는 그런 시트예요. 전자레인지랑 냉장고랑 밖에 있는 이제 세탁기까지 3개는 다 중고로 저렴하게 데려왔습니다.
다 해서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냉장고는 안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뭐 거의 없습니다. 하고 바로 오른쪽에 이제 책상. 이제 여기서 밥도 먹고 유튜브 편집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. 저거 시계는 이케아에서 샀는데 이제 초반에만 좀 쓰고 얘가 그 전기 코드를 그 연결을 해야 되더라고요. 이거 저는 건전지로 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뒤에 선 연결해야지 쓸 수 있는 친구여서 불편해서 요즘 안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 오른쪽에 이제 이 친구들은 청소도구랑 이제 뭐 물티슈나 휴지랑 뭐 쓰레기 봉투 뭐 그런 갖가지들을 좀 담았어요 안에. 그리고 이제 먹다 남은 과자들 좀 있고 여기는 이제 쓰레기통. 이것도 이케아에서 샀습니다. 거의 다 이케아랑 무지에서 많이 샀어요. 걔는 이제 이렇게 2구여가지고 좀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이 쓰레기통을 골랐습니다. 그 옆이 얘도 이제 이케아에서 산 건데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동하기 좋더라고요.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3단 나눠져 있었는데 다 이렇게 조립해서 쓰고 있습니다. 위에 칸은 이제 세면도구랑 가운데는 좀 뭐 지저분해. 가운데는 좀 잡다하게 있어요. 이거 헤드폰도 있고 충전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. 이거는 이제 빈티지 캠코더랑 저희 이제 전반적인 영상은 이 친구로 찍고 있습니다. GV210으로 찍고 있고 뒤쪽은 일본 와서 이제 읽었던 책들이에요. 한국어 책이어서 아마존에서 아마존이 아니지 어디였더라? 알라딘에서 주문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좀 전철에서 틈틈 읽었던 친구들입니다. 이쪽은 일본어로 돼 있는 책들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. 일본어는 제가 지금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맨 아래는 좀 안 쓰는 것들 좀 잡다한 것들 안에다 이렇게 박아놨습니다. 얘는 빅카메라에서 산 건데 공기청정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외출할 때는 환기시키거나 이렇게 공기청정기 좀 나이트 모드 하면은 이렇게 소리 없이도 쓸 수 있어요. 얘는 빅카메라에서 한 10,000엔 정도 데려온 친구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이 침실인데 지금 크리스마스 때문에 지금 저 트리를 아직 제가 다 못 꾸며가지고 저 친구 때는 좀 더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. 이쪽이 이제 침대고 침대 프레임은 다 무지에서 구매를 했고요. 가격이나 이런 거는 영상 후반부에 제가 따로 담을게요. 그 방 크기랑 침대 프레임 그거 생각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. 저는 일부러 이 집이 수납 공간이 없는 거를 미리 좀 인지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래다가도 좀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공간을 활용을 하려고 아래에 좀 열려있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. 바로 오른쪽은 잘 때 쓰는 뭐 향초나 평소에 외출할 때 쓰는 향수 같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. 향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카페트에다가도 그냥 이렇게 뿌리고 외출하고 합니다. 제가 최근에 좀 가장 잘 뿌리는 친구는 이제 이 친구 로파피에라는 향수인데 얘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딥티크의 플레르도뽀랑 르라보의 어나더랑 향이 좀 되게 닮았다는 거예요. 그 살냄새의 향. 근데 제가 마침 그 어나더랑 플레르도뽀를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여가지고 그리고 얘를 데려왔는데 그 잔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잔향이 굉장히 좋아서 혹시 좀 살냄새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시향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얘는 이제 베개 뿌리는 거 필로우 미스트 마스크에도 가끔씩 뿌려요.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이 전신거울. 전신거울은 그 저희 집이 좀 좁다 보니까 살짝 후회하고 있어요. 살짝 뭔가 이게 어디에다 두기도 좀 애매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둬도 좀 이렇게 막 그렇게 이쁘진 않더라고요. 이 전신거울이 제 자취방에 그 전신거울이 되게 로망이었는데 그 생각했던 것보다 이 방에 어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. 뒤쪽도 좀 지저분한데 여기는 이제 가방이랑 앞치마랑 손수건 이렇게 좀 벨트까지 같이 걸어놨어요. 그냥 다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얘는 빔 프로젝터인데 저녁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떤 느낌인지. 제 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. 이 녹색 부분. 저는 사실 이 위에 조명을 거의 안 쓰고 이 조명을 거의 써요. 조명이 저녁에 쓰면은 되게 방 분위기가 되게 아늑한 느낌이어서 밤에 방 모습을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집 좀 이렇게 하실 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콘센트를 체크를 많이 하셔야 돼요. 이 콘센트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 냉장고랑 전자레인지도 이쪽에 콘센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선을 끌어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. 다음은 발코니 보여드릴게요. 세탁기는 여기 있고 이제 여기 빨래 걸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
이런 애들도 다 니토리에서 가져왔습니다. 집이랑 뚫려. 저희 집이 최근에 옆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방금 바닥이 엄청 더러웠잖아요. 근데 그거를 물 청소를 몇 번 했는데도 잔해가 계속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넘어와서 최근에 살짝 포기했습니다. 그래서 관리 회사랑은 일단 연락을 해놨어요. 나중에 이렇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더라고요. 하고 이거는 빨래방울. 처음에 제가 이 집을 딱 입주를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거잖아요, 이 집이.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 침대도 침대인데 커튼이 제일 먼저 필요하더라고요. 완전히 이렇게 다 뚫려 있으니까 저 건너편 집에서도 여기가 보이고 완전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커튼이 가장 시급했습니다. 커튼도 이케아에서 샀어요. 아 맞다, 에어컨은 이렇게 있어요. 여름에 굉장히 잘 썼던. 이따가 좀 어두워지면은 저녁은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 이제 여기를 열면 이렇게 밤의 방 모습입니다. ずっと3人でいられる気がしてたんだよね。遅刻してコウスケに怒られて、玉取れなくて千秋に舐められて。 자,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가구랑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케아에서 같이 했고 가격은 91,399엔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침구류랑 자파 같은 경우는 무인양품에서 해서 61,959엔이 들었어요. 이 집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레이킹은 따로 없었고요. 시키킹 4만엔이 있어서 초기 비용이 171,285엔이 들었습니다. 이 집 최소 계약 기간이 2년이어가지고 워홀은 비자가 1년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1년치 이제 위약금을 물고 이렇게 집을 나가야 됩니다. 이게 조금 아쉽죠. 위약금은 한 달치 월세 정도로 알고 있어서 나갈 때 한 4만엔 정도를 이렇게 지불하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집 구조 같은 경우는 원룸이고요. 크기로는 5평이 조금 안 되는 크기입니다. 월세 4만엔, 관리비 3만엔, 라이프 서포터비 3,000엔이 있는데 이 라이프 서포터비는 집 계약할 때 필수 조건이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포함한 가격이 이제 월세 금액이 됩니다. 그래서 매달 지불하고 있는 월세는 46,000엔이 되는데 이제 뭐 수수료 같은 거 같이 하면은 46,600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집은 이 맨션에 3층이 있고 이 맨션의 구조는 일단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. 철근 콘크리트에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죠. 그리고 저희 집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동네가 너무 좋습니다. 주변에 이제 일본의 3대 편의점도 다 있고 로손, 세븐, 패밀리가 다 있고 그리고 체인점 카페도 굉장히 많아요. 스타벅스나 코메다, 프론트, 도토르, 타리즈까지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요. 이 주변에. 이제 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 집 바로 앞에 이제 학교도 있어가지고 이제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자주 보여서 굉장히 로컬 느낌이 나는 동네입니다. 동네도 굉장히 조용하고요. 단점은 이제 도심이랑 멀어서 시부야, 신주쿠, 시모키타 이제 이런 데는 전철로 보통 다 갈아타고 1시간 정도 걸려요. 근데 일본이 교통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 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출을 안 하게 됩니다.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.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가 다 도심부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좀 통근할 때 굉장히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오히려 번화가 쪽이 치안이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도 치안이 막 좋은 편은 아닌가 봐요. 제가 이 집에 딱 오고 그 주변 일본인 친구들한테 저희 동네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어떤 이미지인지 그 동네 치안 좀 별론데? 라는 그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. 저는 이렇게 살면서 한 번도 크게 느껴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, 동네 이미지가. 저도 집 구하기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참고를 이렇게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좀 문제가 저는 워킹홀리데이 보니 거기서 문제가 저는 워킹홀리데이다 보니까 좀 비자가 짧잖아요. 근데 일본에서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구하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조건이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집 구하기 전에 눈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저도 이렇게 신축을 봤었는데 이제 집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. 도쿄는 8만엔에서 뭐 10만엔까지도 하고 그래서 좀 계획을 바꿔가지고 아싸리 그냥 제일 싼 집에 들어가서 내가 집을 좀 방을 이쁘게 꾸미고 지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르다 고른 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되었습니다. 이제 집을 구할 때는 한인부동산을 이용했는데 그 유명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좀 잘 비교해 보시고 고르시면 되겠고 저는
아주르를 이용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했어요. 집을 같이 봐주시는 분도 되게 솔직하시고 이제 제가 원하는 리즈 같은 것도 잘 파악해 주셔서 집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따로 뭐 광고 같은 건 아니고요. 개인적인 이제 이용 후기라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사진들이 제가 집을 고를 때 체크했던 희망사항들인데요. 물론 저렴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다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이제 집 구할 때 조금 그 팁들을 드리면은 그 건축 연도가 오래된 집은 당연히 좀 집이 허름한 경우가 많고 목조는 이제 콘크리트보다 가격은 싼데 좀 방음 문제나 지진 같은 거에 좀 취약하다고 하니까 콘크리트를 좀 추천합니다, 저는. 그리고 건물 1층에 음식점이나 편의점은 벌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웬만하면 3층 이상, 고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리뷰를 활용해서 동네 주변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해요. 이제 창문 앞에 가리는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하면 좋고 주변이 철도랑 가까운지랑 그 도로 옆은 아닌지 이 부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룸투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이제 사실 워홀인데 집에 너무 오바를 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첫 자취이기도 하고 코로나 전부터 굉장히 도쿄 생활을 기대를 했었어가지고 좀 무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룸투어 영상을 예전부터 해야지 하다가 드디어 좀 수차례를 끊는 기분이라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. 그렇게 만들었던 영상 중에서 제일 좀 길어졌는데 좋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. 편집 조금 힘들었는데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